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걸 원내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6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에도 국민이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정은, 하재원 하사를 포함해서 부상을 입은 모든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순국선열과 애국혁명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장병의 헌신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차 국감기간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방력 증강 계획을 지연시키는 반국가적인 범죄, 방위산업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2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날입니다. 1차 국감 기간 내내 의원님 보좌진의 노력과 성과에 의해서 많은 국정의 문제들을 밝혀냈습니다. 2차 국감에는 국감만 집중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보좌진들 모두 2차 국감에도 특정 검증, 국정 남백상을 바로 잡아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의 2차 국정감사 집중 점검은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쟁점, 그리고 재벌개혁, 민생혁신, 노사상생, 유신회비 저지, 민족 공생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재벌개혁의 주요 쟁점은 재벌 지부의 구역개혁, 재벌 지배구조 개혁, 법인세 정상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완화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둘째는 민생회생 관련 주요 쟁점입니다. 가계부채 대책,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전월세 대책입니다. 셋째로 노사 상생으로 규정한 주요 쟁점은 중소기업 3법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계약 5개 입법 저지입니다. 넷째, 유신회비 저지 쟁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정부 여당 포털 길들이기 공작, 문화예술계 정치범의 도안, 정부 여당 방송 장악, 종편 편향화 노가, 국정원 해킹, 군 선거 개입 진상규명, 권력기관 특수 활동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마지막, 민족 공생 주요 쟁점은 튼튼한 안보와 평화적인 10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대응입니다. 각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능 비종합 세트,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비판도 법사위, 산업위, 기재위 2차 국감에서 계속됩니다. 최경환 경제정책의 허상과 실패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또 측근 취업 정탁 의혹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피감기관장 불성실함의 극치를 보여준 피감기관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29일 경찰이 발표한 생활 속의 법치 질서 확립 대책은 노동개혁 등 4대 계약에 맞서는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사전 탄압 대책입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긋고 넘어오면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는 대국민 선조 보고입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국가를 구현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최소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시민의 낮은 법질서 의식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회 정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경찰력으로 돌파하려는 속셈입니다. 잊혀져가는 군사정권의 무차별적, 폭력적 강제 진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다시 봅니다. 1조는 가치, 주권제민 민주공화국과 보장받아야 기본권이 계획된 공권력으로부터 노골적으로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은 경찰 통제선이 아닌 질서 유지선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권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2항을 들켜봅니다. 박 정권이 경찰과로 회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폴리스 라인 불가침 발표에 앞서서 기본권 불가침 선언부터 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혁, 이러한 국민적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앞두고 경찰이 정권의 경찰이 될 것인지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세계경제포럼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발표에 주목합니다. 종합순위는 2007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1위에서 이제 26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 정책 투명성은 2007년 34위에서 2015년 123위로 무려 3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4배입니다. 정부 규제 부담에 관한 측면은 2007년 8위에서 2015년 어떻습니까? 97위. 정치인 신뢰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2007년 22위에서 2015년 9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수석 부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런 국가의 신인도의 추락, 국가 경쟁력의 하락, 더더군다나 민생 파탄, 경제 무능으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서로 논의한 안심번호 국정 공천제에 대해서 정력으로 비판하면서 공천개입, 선거개입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또다시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유승민 대표를 힘으로 찍어내버린 국회 무시, 국회 파탄의 참상을 보여준 또 다른 제2라운드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재 시절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국회를 대한 박 대통령의 국정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박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원내대표를 뽑아낸다고 하는 것이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민주주의의 미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집안 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인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쉬고 나니까 NG가 많아. 대표님께서 더블이 이해 안 하신다고 했는데 하셔서 제가 뭐 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15년 국가 경쟁력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순위인데요. 한국은 작년에 비해서 순위는 26위로 갔지만 민주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2위에 비교해서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 분야의 하락폭이 큽니다. 정부 정책 투명성 분야에서 2007년에 34위였는데 무려 2015년에 123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함락한 것입니다. 또 정부는 박근혜 정부 1만 10명 정부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떠들어왔지만 정부 규제조차도 2007년 8위였던 것이 2015년 97위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관련된 활성화법들을 항상 강조합니다만 오히려 창업 전체의 간편도 구입, 창업의 소요 일수 시기 등 기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노동 환경이 아주 나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잘못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멜스테란과 세월호 참사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무능 정부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으로 보입니다.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조작된 허구 이데올로기임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부패한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한 보수 정부에 비해 새정치연합의 유능함을 이번 국감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예산 마켓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는 우리 국회 역사상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연합한 4대 사회개혁을 내걸고 정부 여당의 무능과 부패와 맞설 것입니다. 내일이 19의 노인의 날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요금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20만 원을 온전히 지급받는 어르신들은 10분 중 4분에 불과합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수당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어르신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약 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여온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있습니다. 아마 또 마지막 예결 단계에서 야당이 주장해서 관철해야 될 새로운 것을 보입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은 최근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거짓 공약으로 표만 얻고 이후에 나몰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공약은 우리 당이 했던 것인데 그걸 베껴서 튀겨놓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대표적인 불효자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어르신 지원과 관련 예산들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춘석 수석 부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권력 투쟁이 저격각입니다.
이 노골적인 권력 투쟁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회의 순방 중에 여야 대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안 계신 동안에도 정치권은 협상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말씀을 금과 옥주로 여겨 받아쓰기를 하는 초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여야 당대표의 합의 결과입니다.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자꾸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우 또한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권력 투쟁의 두 번째 원인은 결국 대구 경북 TK에 패권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6대 사정기관 중 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3명이 모두 TK 출신이고 나머지 3는 경남 출신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도 곧 TK 출신으로 교체될 전망이고 최근 경남 출신의 감사원장 옆에 대구고 TK 출신의 실세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경제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이 모두 TK 출신입니다. 예전 정부에서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타 지역 사람들을 최소한 양념으로라도 섞기라도 했는데 이번 정권은 아예 노골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TK 지역마저 모두 친위대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TK 공화국입니까? 대구 경북의 민심만 잡으면 대한민국의 민심이 모두 잡히는 것입니까? 국민 행복시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왜 TK만 놓고 노골적인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노골적이고 치졸한 권력 투쟁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국민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 민심조차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퇴보시킨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반기 국감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온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정감사에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증인 불출석의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싸우지만 말고 민생을 위한 성과를 보여달라. 이것이 온 국민이 한결같은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노원천 지방주권 지키기 모임 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모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강원도 홍천 행성 출신 황영철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고 여당 측 8명, 야당 측 8명, 총 1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의석수 유지 대책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은 오늘 아침 9시부터 국회 본청 롯텐다홀 계단에서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의 예를 들어보면 전라남도 무안신안군은 서울시 면적의 행정 면적 단위로 봤을 때 24배에 달합니다. 서울시 국회의원은 48명입니다.
행정 면적의 24배 달하는 전남 모안은 신안은 국회의원이 단 한 석입니다. 이 한 석마저도 두고 보지 못하겠다고 외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국민은 국민을 위한다는 국가의 운영이 맞습니까? 국가의 손길이 가장 미쳐야 할 것이 SOC 사업 등 의료라든가 교육 개혁이 가장 미쳐야 될 소외받는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대한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의 이런 주장을 국민과 언론 앞에 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5일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교육청에 의무 지출로 규정한 지방자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취약 기준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교육, 보육비용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의무 지출 항목에 추가돼 비용 부담은 부스런히 시도교육청에 몫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등의 공약 사항입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에도 교부금을 1조 5천억을 감액하였고 또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국회가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을 국고 예비비로 편성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체 발행 규모는 6조 1,426억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상환 금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총 5,898억에 달하고 누리과정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체를 또다시 발행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방교육 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 직전으로 내몰리고 재정 절벽에 쓰게 됩니다. 국민과 교육 현실은 안중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은 교육 현장을 지금 혼란과 재정 측면에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과 시도교육감들은 줄기차게 누리과정 예산의 정보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고통분담을 내세워 교육 현장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해왔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유일한 명분이 고통분담인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억울하게 학생들이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정부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2차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정부의 무책임한 누리과정 예산 등 떠넘기기와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의 현실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 공개가 시작되는 만큼 이 문제를 위해서 당력을 기울여서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훈기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67주년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와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치성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부하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DMZ 전력 개선비를 올해보다 약 40% 대폭 증액한 3조 28억 원을 편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2016년 국방 예산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도대체 이 3조 28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2016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DMZ-작전 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반영된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에 1,400억, 전력 운영비 218억, 총 1,2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3조 28억 원은 이를 무려 25배나 뻥튀기한 것이죠. 이것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DMZ 전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또 다음 표를 보십니다. 이 표는 DMZ 도발 사태 발생 시 지용 가능 전력에 관련된 예산을 모은 것이고요. 이미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던 차기 국지 방공이나 차기 다전장, K9 자주포 등 지원 전력을 총 동원해서 예산이 1조 2,12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고도 무인 정찰기 사업 등 기존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다른 사업들을 불확정 DMZ 전력 계산 예산에 포함시키면 3조 원이 아니라 4조, 5조 원까지도 예산을 불리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뻥튀기 예산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서 신형 구급차 교체 예산 35억 원, 신형 화생방 경찰 양산 예산 35억 원을 정액 삭감을 했습니다.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대국민 홍보용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부풀린 것입니다. 이것이 튼튼한 국가 안보를 내걸고 출범한 안보 정권인지 보십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방 예산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국정감사 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